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소위 금수저는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의 삶이 견고한 유리잔처럼 보이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 같았죠. 제 부모님은 항상 가족의 명예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늘 모범생이었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아무런 이해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게 제가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은아, 우리 가족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삐딱한 길로 가려 하면 아버지는 늘 이 말씀을 꺼내시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으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체면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죠. 특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어머니는 늘 저에게 옷차림부터 말 한마디까지 신경 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가족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촌 오빠 재민의 이름이었죠. 어릴 적 재민 오빠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민 오빠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재민 오빠를 친오빠처럼 따랐습니다. 오빠는 늘 저를 업어주고 늦은 밤까지 함께 책을 읽어주며 저를 돌봐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오빠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았지만 부모님은 늘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지은아, 재민 오빠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그 오빠는 이제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이란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재민 오빠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재민 오빠는 왜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라는 의문이 남아있었죠. 저는 그 의문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30살이 되었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지은 씨 되시나요? 저는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재민 오빠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따뜻한 목소리와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재민 오빠 맞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너머로 싸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구나. 오랜만이네. 그런데 난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재민 오빠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재민 오빠가 20년 만에 나타나 아버지와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걸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민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은아, 내가 왜 사라졌는지 궁금해. 그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테니. 재민 오빠는 냉담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재민 오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재민 오빠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민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20년 만에 재민 오빠가 아버지와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 말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녀석이? 지은아. 그 녀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든 상관없다. 다시는 그 녀석과 연락하지 마라. 그 녀석은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재민 오빠의 전화를 받고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재민 오빠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민 오빠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유일하게 재민 오빠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아버지의 친구분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 사촌 오빠 재민이 아세요? 어릴 적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제 말에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민이, 그래, 그 녀석은 정말 불쌍한 녀석이었지. 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잃고. 아저씨의 말에 저는 놀라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재민 오빠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작은 공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빠는 그 공장을 키워나갈 생각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재민 오빠를 속여 공장의 경영권을 가로챘고 심지어 공장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재민 오빠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재민 오빠가 다시 찾아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오빠를 모른 척하며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재민이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내 고모부와 고모님은 내 아버지를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단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런 그들을 배신하고 결국 재민이 부모님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지. 재민이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떠돌며 겨우 살아왔단다. 내 아버지가 재민이에게 준 돈은 한 푼도 없었어. 그저 위선을 위한 행동이었지. 아저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완벽하고 존경스러웠던 부모님이 사실은 가족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가로챈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추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에게 모든 것을 들었어요. 재민 오빠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재민 오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믿었는데 제 말에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와 네 동생을 잘 키우고 싶었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단다. 그들이 너무 순진했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빼앗겼을 거야. 어머니의 변명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명예인가요? 가족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재민 오빠의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면서 그게 어떻게 명예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부모님의 위선적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부모님이 사실은 추악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재민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저 지은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를 도와드릴게요. 제 말에 재민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의 목소리에서 20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도와 부모님의 죄를 밝혀내고 오빠의 명예를 되찾아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20년 전의 사건이라 증거를 찾기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뒤져 20년 전의 계약서와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인들을 만나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외면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오빠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를 도와주세요. 결국 한 분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증언과 계약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아버지의 죄를 밝혀냈습니다. 아버지는 재민 오빠의 공장을 가로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시작해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저는 재민 오빠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오빠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줄 수는 없겠지만 제 말에 재민 오빠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내가 나의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살지 않아도 돼. 그게 바로 내가 준 선물이야. 재민 오빠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재민 오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재민 오빠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부탁했습니다. 오빠,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결국 재민 오빠는 저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공방을 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민 오빠는 저의 공방에 자주 찾아와 제가 만든 공예품을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스스로의 양심에 떳떳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습니다. 비록 화려했던 삶은 끝났지만 저는 이제 진짜 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된 삶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되찾으세요. 그 용기 있는 한 발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